이 세 가지에 대해서 근데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프리랜서에 대한 이제 이미지는 그게 수입과 의미와 워라밸이잖아요. 근데 조직을 그냥 떠나고 싶어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프리랜서가 돼도 수입은 안정적이지 않고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고 워라밸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편에 대해서 출연하면서 가장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젊은 세대들과 신입사회복지사들이 안 되면 나도 프리랜서 하지. 나도 다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해서 뭐 충분히 뭐 수입도 되고 뭐 그런다면 나도 프리랜서 하지 않을까? 어떤 도피의 수단과 기존 제도에 대한 반발로 프리랜서를 선택하는 생각하는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런 분도 있겠죠. 저는 그게 좀 우려스러워. 아니 근데 그러니까 당해보라면서요. 당해보라는 거지. 그렇지 않다. 저도 한번 당해봐요. 영상 일부만 본 사람은 네. 큰일 나는 거네요. 네네. 끝까지 다 그건 이제 봐야 낚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들끼리 많이 모이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프리랜서를 많이 봤지만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린 너무 도피처나 너무 이게 어떤 젊은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조직을 경험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경험을 경험하거나 자기의 노하우나 이런 걸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됐을 때 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섣부른 도전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도피에 대한 수단으로 사실은 저는 맞진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나왔네요. 결국에는 이 말 하실 거면서 너무 아니, 하세요. 저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계속 저걸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제가 하나 저는 또 해볼게요. 퇴장하겠습니다. 네. 터치. 네, 터치하고 왔습니다. 지금 얘기를 떨어져 앉으세요. 네, 살짝. 지금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60대, 50대 그리고 40대에 퇴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제2의 인생, 지금 네. 100세 시대인데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가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죠. 네. 그분들의 경험을 잘 살려서 네. 이렇게 프리랜서로 나오신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분들이 많죠. 네. 뭐 40대, 50대, 60대 원치 않는 퇴사를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아까도 이제 우리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네. 모두가 다 관장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다 부장이 될 수 없다. 그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40대 과장인데 내가 더 진급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진급도 딱히 하고 싶지 않고. 진급도 딱히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나의 어떤 제2의 인생을 100세 시대인데 지금 40대인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막막하고 네.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른 영역이긴 한데 이제 웰다잉 강사들을 저한테 웰다잉 강사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세요. 네. 뭐 60대, 70대 은퇴하신 분들이거나 뭐 어떤 또 뭐 이렇게 프리랜서 강사에 대해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네네네. 뭐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거나 그렇죠. 근데 저는 전문가라면 네.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래서 저는 내가 보던 일본 애니메이션을 너무 좋아해. 그럼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1시간 정도 얘기해 주는 사람이 난 그 사람 전문가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근데 내가 중간 관리자까지 하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1시간 동안 내가 근무했던 것들을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얘기할 수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그 어떤 철학을 갖고 실천했나? 난 그거에 대해서는 네,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내가 퇴사를 하고 네. 기관장이 되고 네. 뭐 그런다면 네. 나는 진짜 일반 사회복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이것들에서 내가 살아온 경험했던 실천했던 것들을 1시간 동안 말해줄 수 있는 사람과 경험과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나? 네. 그렇게 실천했나? 음. 네. 그래서 좀 고민해 볼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근본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럼 나는 과연 업무를 어떻게 마주했나? 인간을 어떻게 마주했나? 좀 뻔한 얘기를 하지만 또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아까랑 또 같은데요. 개인의 성향이 맞는가? 음. 내가 지금 여러분이 현직에 있을 때는
뭐 관장이라는 것 때문에 네. 부장이라는 것 때문에 이 업무를 몇 년 해봤다는 것 때문에 강의 의뢰가 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신 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단 일종의 전관 우대는요 딱 만 1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만 1년이 지나면 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전관 우대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네. 진짜 뚝 끊기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두세 분께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40대, 50대, 60대 내가 아무리 전문성이 20년, 30년, 40년 있어도 네. 정관 예우만으로 먹고 사는 건 힘들어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내가 강의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말씀하신 최소한 1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두 번째 시장성. 사람들이 나에게 기꺼이 돈을 주고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가. 네. 이 부분이 된다면 네. 40대, 50대, 60대여도 프리랜서 하실 수 있어요. 네. 아니면은 뭔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다면.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같은 맥락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지금 현직에 있든지 네. 퇴사를 고민을 하든지 퇴사하신 분이든지 간에 프리랜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기본 전제는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입소문이 나야 돼요. 근데 그 입소문의 처음 시작은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할 때 평판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일 되게 못한다 그러면 진짜 뭐 종복에서 일을 한 사람인데요. 노복, 장복까지 소문이 나거든요. 야, 어느 기간에 누구 되게 못한데 이런 소문이 나요. 진짜 사회복지계가 좁아서. 근데 그 사람이 프리랜서가 됐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 강사로 모시기가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네. 내가 친한 사이라고 부르는 거 요새 그 청년들이 그런 거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누구 강사로 데리고 와라라고 푸시 넣는 거, 네. 요새 이제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입소문이 나서 어느 분야의 전문가로 우리가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면 퇴사. 그게 아니라면 가늘고 길게 오래 가능한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보태시는 가누고 길게 오래. 보태우신 말이 네. 있으셔. 아니 저는 이제 좀 냉정한 얘기를 하면 전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자영업자예요. 네. 거의 사회복지 쪽에 자영업자인 거죠. 네. 사회복지가 자영업자란 건 뭐냐면 기관에서 내 컨텐츠를 돈 주고 산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외부 전문가한테 돈을 맡겨서 제 컨텐츠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똑같은 강사가 두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료로 웰다잉 강의를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는 시간당 얼마의 강사료를 받고 이제 그 초보의 웰다잉 강사들은 자기의 노하우나 경험을 쌓기 위해서 무료로 활동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자원 강사로. 저 같은 경우는 시간당 강사료를 받는 네. 강사료로 활동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 기관에서는 과연 나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 웰다잉 강의만 진행을 하면 네네. 이 사람은 예산도 안 들고 음. 수업도 웰다잉 강의도 할 수 있어. 음.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이 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이유는 뭘까? 저는 그게 시장성이라고 보거든요. 그 영업 비밀이겠죠, 그렇죠? 영업 노하우겠죠. 아니 자기가 프로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돈을 주고라도 이 사람 수업을 들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영업 비밀이잖아요, 사실. 차별성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영업 비밀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영업 비밀. 영업 비밀 뭘까요? 저는 비밀인데 또. 안 되는데. 며느리도 안 알려주는 영업비밀 거예요. 첫 마디로 웃긴다. 네. 아니요. 저희 영업 비밀은 뭐냐면 사회복지관에 근무했던 거예요. 네. 전 노인복지관에 근무했던 게 영업 비밀입니다.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약하는 이유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도 알고 네. 어르신들의 성향도 알고 네. 어떤 결과물을 원한다는 것도 알아요. 저는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그럼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들에서 제가 하는 것들이 영업 비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영업 비밀을 어떻게 쌓고 있나? 네, 그거는 조금 네. 나만의 영업 비밀이 있나? 네. 네. 어떻게 보면 노하우자 철학이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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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러면 이제 딥한가요?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사회복지계 이제 뭐 기관에 다니든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를 꿈꾸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어느 기간에 가더라도 네. 저희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를 잊지 마시고 네. 네, 꼭 찾아주시고 강사로 네, 섭외해달라. 강사로 좀 섭외해 주시면 네. 네, 참 감사하겠습니다. 꼭, 어. 꼭 좀 네. 전화번호 아니 이거 네. 전화번호 말하면 안 되죠? 네. 네이버에서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 검색하시면 제 네. 이메일 주소 이렇게. 네, 네이버 네. 포털 사이트로 나오니까요. 네. 행복한 죽음 웰다잉 연구소로 네. 꼭 좀 연락 좀 주세요. 네, 네. 강원이 아니고 네, 강원남. 네. 네. 이렇게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프리랜서 하세요.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넓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 충분히 열심히 경험 쌓으시고 또 꿈을 가지시고 네. 더 큰 세상도 있으니까 예. 더 다른 방법으로 더 의미 있게 더 뜻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예. 네. 겁먹지 마시고요. 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대안은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사회복지사 스스로 해야 될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내가 나를 전문가로 인식하는가 여기부터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소개를 할 때 어느 기관에 누구 전한나입니다가 아니라 책으로 글로 사람을 돕는 작가 사회복지사 전한나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고 어떤 가치를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나 무슨 전문가 누구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일단 첫 번째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이제 조직 차원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사회가 엄청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일반 직장인들의 변화보다 한 5년 정도 느린 느낌? 네. 제가 체감하는 거는 한 5년 정도 느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원자들 다 일반 직장인들이고 예. 자원봉사자들 일반 기업 다니는 분들이고 예. 우리 클라이언트도 예. 일반 직장에서 생활하셨던 분인데 예. 우리만 엄청 느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코로나 되면서 비대면 적응하느라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챗 GPT 막 나왔어요. 네. 근데 직장인들 얘기하는 거 사회복지사 못 알아듣거든요. 음. 프롬프트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음. 브라우징 이런 거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그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을 우리 봉사자로 후원자로 우리 기관에 참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는 괜찮아 안정적인 직장이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인공지능 점점 발달하고 있는데 예. 그럼 우리 사회복지사 일은 그래도 대면이라 전망이 높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사회에 5년 텀이 저는 옛날보다 많이 좀 좁혀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조금 더 좁혀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핫한 이슈들로 일반 직장인들과 우리가 대화를 하고 적용한 얘기까지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게 첫 번째 됐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조금 새롭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빈곤, 영구임대 아파트, 장애, 노인 이런 거 되게 영구적 오래된 사회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되게 핫한 이슈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거든요. 엄청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영케어러, 네. 보호종료 청년 이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예. 이제 저출생에 대해서 사회복지계에서 뭘 접근하고 있지?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다가오고 있는 사회 문제인데 그리고 경계성 지능 문제라던가 복합장애 이런 문제 저희 접근 못하고 있거든요. 접근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개정이 되면서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본 문장이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국가 재난, 사회 재난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사회 재난에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요새 마약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네. 우리 클라이언트 중에 마약 하시는 분이 만약에 우리가 혹시 눈치를 챘다면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개입 못할 것 같은데? 모른 척 할 것 같은데? 이 생각 들거든요. 그럼 지금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회 문제 중에서 우리가 새로운 이런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먹거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전통적인 그런 문제들 이제 많이 해결됐잖아요. 해결된 거 조금 넘어가고 새로운 거를 영역으로 점점 찾는 요거를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조직에서 준비해야 될 거. 사회복지사의 다양성에 대한 수용을 조금 준비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나하고 성별이 달라 차별하지 않아요. 종교 달라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되게 열려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중에서 면접을 보러 온 신입 직원이 저 성소수자입니다라고 했다면 채용 고민하실 부분 진짜 많을걸요. 서류를 냈는데 외국인이야.
우리나라 외국인도 사회복지 자격증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외국 유학생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왜 현장에는 사회복지사가 한국인밖에 없을까? 이렇게 수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본국에 가서 일하는 게 목표였을까? 근데 우리나라 인구의 4.4%가 다문화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면은 되게 냉정하게 계산을 하자면 130만에 4.4는 그분들 대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받아들일 준비가 조직에 되어 있을까. 무슬림 사회복지사가 우리 기관에 취업을 하겠다고 왔어요. 수용할 수 있을까? 뭐 종교든지 뭐 개인의 취향이든지. 근데 우리가 지금 이미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는 사회에 사회 문제 개발도 해야 되고 우리 종사자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미래 세대니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서사협에서 되게 오랫동안 노력을 했죠. 네. 그래서 진짜 시위도 우리 2000년대 초에 나갔었고 네. 그래서 엄청난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기관마다 통일하는 거 이런 것도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시고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너무 이제 감사한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아직도 좋은 일 한다라는 이거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라는 저는 사회적인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의 인정 넘어서 조직의 인정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의사나 간호사 코로나 때 수고했다고 칭찬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진짜 뛰었잖아요. 마스크 쓰고 코로나 걸리신 분 집 앞에 음식 배달하고 키트 전달하고 모시고 병원 가고 했거든요. 구호물품 엄청 많이 전달했잖아요. 근데 아무도 우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우리를 여전히 전문가로 인식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협회에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사회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왜 전문가인가를 보여주는 드라마도 좀 제작해 주시고요. 영상도 제작해 주시고요. 웹툰도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그런 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회복지사 차원으로도 현장에서 30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매일 만나는 클라이언트가 최소 100만 명은 넘을 거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내가 만나는 사회복지사 진짜 전문가야. 이렇게 소문을 내주면 우리가 전문가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분들이 우리를 좋은 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조차도 전문가로 아로 인식이 안 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도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의사의 권위, 약사의 권위는 가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복장부터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도움을 요청하러 오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어머니, 아버님들에게 전문가로 보일까? 그냥 동네 아줌마, 대학생 청년 이렇게 보이면 나의 깊은 내면에 있는 어려움을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모부터 우리가 전문가로 이분들에게 보여지는가? 우리의 실천이 이분들이 사회복지사 만나봤는데 진짜 전문가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이 사회적 위상이 같이 가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까지 꼭 같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네이버에서 행복한 죽음을 다니면서 검색하시면 네네. 나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뭐 전한나 작가님도 있고 저도 그렇지만 저희 둘이 뭐 프리랜서의 전부는 아닙니다. 네, 진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하게 실천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쩌면 아주 극소수의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더 뜻깊게 활동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주위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마 가장 많이는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사협회 교육에서 많이 그런 분들을 만나 뵐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무 아마 이런 프리랜서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런 현장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아마 어떤 누구도 뭐 그렇게 뭐 꺼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아마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프리랜서 사회복지사에 만나고 또 이야기 들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조직 안에서 근무하나 밖에서 근무하나 끊임없이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프리랜서 사회복지사 7명 봤을 때 그 중에 4명이 박사를 졸업했거나 박사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이
석사를 했거나 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다들 사회복지 그만둬놓고서 더 하냐 이런 얘기 저희들끼리 하거든요. 그래서 안이나 밖에서나 똑같이 공부하는 건 마찬가지더라. 근데 우리가 근무하는 위치가 어딘가 그것만 조금 다르고요. 저도 광고 한 가지만 하자면 저희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 사회복지사라고 해서 프리랜서이신 분 7분이랑 현직에서 프리랜서 만드신 부분, 그래서 9명이 같이 공저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조금 특색 있는 활동을 하는 사회복지사 책을 발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저희 둘의 이야기가 아니라 더 많은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을 제목이? 것 같습니다. 아직 미정인데요. 아, 가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 나는 퍼스널 브랜딩 사회복지사의 길을 간다가 가제입니다. 네. 네. 두 분 소감 들었으니까 세 분도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앉아서 네. 얘기를. 자, 저는 복지 영상의 이성정이고요. 네, 틈만 나면 유튜브에서 복지 창피한. 영상 이성정 검색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컷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자, 두 분이 기획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이제 두 분 모셔서 긴 이야기 또 나눠봤는데 기획자로서 두 분의 이야기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요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많았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네,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 네, 그 질문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어디까지 질문을 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질문을 많이 드리지 않아도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오늘 좀 프리랜서 사회복지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좀 많이 풀린 날이어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네,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 네, 네, 우리가 그거에 비해서 좀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이제 좀 생각이 전 들었고 네, 그걸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네. 두 분 이제 강원남 소장님 이렇게 재밌으신 분인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이 영상이 정말 흥할 것 같고 네. 서울사회복지사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회비로 저희는 또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정 대표님도 마지막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자기 PR 말고. 네, PR 말고. 그 선배들, 좋은 선배들은요, 이게 특히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연락이 오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문의하거나 궁금한 거 제발 강의 끝나면 뭐 전화 주세요, 이메일 주세요, 뭐 문자 주세요, 카톡 주세요. 아무리 해도 한 강좌에 100명이 들어도 연락 오는 분은 한 명? 그 정도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연락을 많이 주실수록 소통이 되고 여러분도 그 만날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런 시도를 겁내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마지막으로 현자타임 화이팅. 네. 할까요? 네. 현자타임 화이팅. 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서울시 사회복지사 협회 미래세대위원회 메인 컨텐츠인 사회복지 현자타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현자타임 화이팅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현자타임 화이팅!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태꿀.